나 지금은 내가 너무 좋거든. 어느 때보다 괜찮아. 내 옆에 사람들도 많아. 너 아니어도. 그래서 나 지금은 네가 필요 없어.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번엔 네가 빌어. 잘못했다고 해. 미안해. 후회한다고 해. 후회해. 그러니까 나스닥. 그만 흔들어. 나스닥. 싶었어. I close my eyes and I see you. 가만입니다. 더 시작입니다. 어제 예장은 다우 산업만 조금 내려주는 모습이고 전체적으로 약간의 보합세, 나스닥 종합은 괜찮은 상승으로 마무리. 나스닥이 주봉 종가 기준으로 신고가를 달성하였습니다. 공포지수는 44. 나스닥이 주봉 기준으로 신고가를 달성하였는데 왜 공포지수가 다시 피어로 갔지? 공포지수를 산정하는 여러 가지 지수 중에서 스탁 프라이스, 스트렝스 52주 신고가를 갱신한 종목과 신저가를 갱신한 종목의 개수를 지수로 표현한 것인데 P입니다. 현재 나스닥의 장세는 여전히 빅테크 몰빵의 장세이며 중소형주는 계속된 신고가를 쓴 종목이 거의 없다. 여전히 빅테크의 장이다. 우리는 개별 종목보다는 주로 지수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그리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어쨌든 간에 우리의 TQQQ는 올라가는 중이다. 좋은 거죠. 일단 즐깁시다. 푸덴코럽션 0.65. 푸덴코럽션이 이제 그리드죠. 그렇다고 하면은 근시일 내에 푸덴코럽션이 0.59, 0.58 이러한 극도의 익스트림 그리드가 나오면은 그때 욕심을 버리고 지수 3배 레버리지의 물량을 약간 줄일 수 있는 좋은 찬스, 부분 매도의 찬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곧 올 것도 같습니다. 키움전사의 주간 동향을 보면은 테슬라 1위 나가리가 되고 있는 사운드하운드 AI. 사운드하운드는 지금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나. 신규 단타도 조심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모두가 수익권인 템퍼스 AI 그리고 소송 이슈로 상당히 좀 좋지 않은 하락을 보인 코온일이 5위. 주간 순매수는 TSLL 테슬라 여전히 1, 2위. 월간 순매수도 테슬라 1, 2위. 테슬라의 나라인 키움전사. 다음 주 어닝 발표는 끝없이 올라가고 있는 카바나 수요일에 있고요. 목요일에는 역시나 올라가고 있는 월마트. 그리고 이제 추억의 유니티 그리고 리비안이 발표가 되네요. 다음 주에 주요 어닝 발표는 빅테크는 없고요.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종목은 사실상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주 쉬어가는 어닝 위크. 다음 주 주요일정입니다. 월요일에는 미국이 휴장이네요. 상당히 좀 아쉽고요. 이렇게 나스닥이 신고가를 써가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좀 가속력을 내서 장이 열려야 되는데 미국의 휴장. 그리고 화요일에는 미국 제조업 지수 발표가 있고요. 수요일에 FOMC 의사록 공개, 목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4시에 발표가 됩니다. 의사록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의사록에서 조금의 금리 인하에 대한 희망이라도 비추는 문구가 있다고 하면은 나스닥은 신고가를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목요일에는 미국 경기 선행지수 그리고 금요일 옵션 만기일이고요. 미국 2월 기대 인플레이션. 지지난주 금요일이죠. 분위기가 좋던 나스닥에 찬물을 끼얹었던 게 바로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좀 높게 나와서 잘 나가고 신고가를 쓸 뻔했던 상황을 완전히 무너뜨린 게 바로 기대 인플레이션이죠. 그것이 바로 다음 주 금요일 자정에 토요일로 넘어가는 자정에 발표가 됩니다. 예측치는 4.3%. 상당히 좀 높은 수치인데 나스닥 1배 지수 QQQ 차트로 보는 주봉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일봉 기준으로는 고점 대비 0.19%예요. 아직 신고가는 아니죠. 하지만 주봉 마감 기준으로는 상당히 신고가다. 마감으로는 신고가다. 굉장히 좀 긍정적인 상황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QQQ 채널로 봤을 때 상단선 검은색, 하단선 검은색 이 채널 안에서 계속적으로 QQQ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 상단선을 돌파했던 지난 24년 7월에 돌파를 하는 건 좋았으나 돌파를 하니까 하단선까지 내린다. 그리고 지난 24년 11월이었죠. 이 상단선을 이렇게 돌파를 하니까 굉장한 동 공포를 주면서 그래도 주봉 21선에선 뒤집어왔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예상을 해봐야 되죠. 현재 정확하게 상단선을 QQQ 나스닥이 맞았다. 터치를 한 상황에서 여기서 이렇게 좀 쭉 올라갔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럴 일은 없고요. 여기서 이제 돌파를 만약에 하는 좋은 흐름이 보인다. 그러면은 그때는 좋겠지만 조만간 돌파를 한 후에 21선까지 차츰차츰 이렇게 내려오는 흐름이라든가 아니면 하단선까지 밀릴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수, 레버리지를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올라가기를 기도를 하면서 응원을 하면서 급격하게 많은 비중을 추매를 때리기보다는 단타는 언제든 환영이지만 하루하루 변동폭이 큰 종목들로요. 그러나 여기서 올라가기를 기도를 하지만 만약에 검정색 선을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3배 레버리지의 부분 매도, 올 매도는 아니고 부분 매도의 타이밍을 재야죠. 왜 부분 매도를 해야 되냐? 그냥 올 매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떨어진다면서.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CP 올 매도를 하게 되면은 다음 매수 타이밍에 적절하게 다시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면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다. 하지만 세배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괴리율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검정색 선을 돌파한다. 그러면은 약간의 부분 매도를 반드시 실시하고 넘어가야 된다. 왜냐? 25년은 스윙의 장이기 때문이다. 롱의 보조지표 다우지수와 S&P, 나스닥의 보조지표는 현재 동일하게 포착되고 있는 것이 모두 신고가 부근인데 스토캐스틱 주봉의 차트가 K값이 D값을 위로 올라가고 있다. 그런데 스토캐스틱이 과매수, 이 과매수의 빨간색 우물 라인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 뭐냐? 버블이라도 좋아. 거품이라도 상관없어. 일단은 주봉의 스토캐스틱 과매수의 상황을 한번 보여주고 내려도 다시 내려줘야 되는 게 그것이 바로 정의 실현이 아닌가. 정의 실현을 한번 해주고 좀 돈을 좀 벌게 해주고 다시 한번 내려주는 게 그게 맞지 않겠느냐. 달러 인덱스를 보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상당히 볼린저 밴드 하단을 찢고 내려가고 있다. 굉장히 주식으로 봤을 때는 좋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볼린저 밴드를 영원히 찢을 순 없다. 다시 한번 이렇게 볼린저 밴드 안으로 좀 들어와주고 다시 한번 이렇게 찢으러 내려가야 되지 않나. 근데 잘 보세요. 이 찢으러 내려가는 건 좋은데 이 찢으러 내려가는 그 위치가 일목균형표를 이탈하는 자리. 그럼 단기적으로 한번 쫙 늘려주고 다시 오르더라도 한번 쫙 눌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이런 상황이 오면은 나스닥 지수 주식들은 거품 오버슈팅을 하게 된다. 그때가 바로 환희의 순간. 부분 매도의 타이밍이다. 더 시저는 단순히 입만 나불나불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표와 달러 인덱스까지도 보면서 아주 힘들게 주식을 하는 사람이 나스닥 지수입니다. 현재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죠. 보라색 라인 천장의 채널에 진입하면서 볼린저 밴드까지 찢고 있다. 볼린저 밴드를 찢은 첫날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볼린저 밴드를 찢을 수는 없다. 현재 가장 이상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다음 주에 약간의 조금 횡보나 약간의 하락으로 다시 한번 보라색 천장 라인의 하단 지지 라인을 터치하고 다시 한번 버블의 구간 오버슈팅의 구간으로 가야 되는 게 정의 실현이 아닌가. 이게 가장 베스트 라인입니다. 물론 쉬지 않고 그냥 쭉 가면 더 좋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약간의 하락, 보라색 천장 라인을 이탈하지 않고 피날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도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인데 저항선, 이 저항선 그리고 상승 추세선, 상승 추세선 맞고 떨어지고 지지받고 맞고 떨어지고 지지받고 맞은 상황이에요. 현재 이 상황 여기에요. 여기 나스닥 위치는 여기다. 그러면은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라면은 피날레 가야지. 이렇게 내리더라도 내려오는 이평선에 지지받고 가야지. 결국에는 우리가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멘탈이 좋다. 가야지. 정의 실현하러. TQQQ. TQ는 상당히 나스닥이 신고가의 동률인데 아직 TQ는 신고가를 달성하지 못했다. 많이 아쉽다. 하지만 TQ가 신고가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부분 매도를 할 때는 하고 원 지수인 QQQ 차트나 나스닥 선물 차트를 보고 그 위치를 판단한 후에 대응을 해야 한다. 현재 저항을 돌파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으로 가야지. 엔비디아. 현재 엔비디아가 어제 굉장히 조금 상승을 해주면서 상당히 좋은 캔들이 떴어요. 굉장히 좋은 캔들이다. 여기서 일목균형표만 돌파해주면은 다시 한번 신고가 라인으로 가야지. 엔비디아를 저는 소액 갖고 있어요. 이쯤에서 살짝 좀 매수를 해서 계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티도 안 날 만큼 소액을 갖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올라가야 어쨌든 나스닥은 신고가를 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반도체가 지금 아주 미세하지만 일목균형표를 돌파했다. 일목균형표를 돌파하면은 이러한 매물이 밀집된 구간보다 적은 돈으로 나스닥의 세력이 반도체를 올려줄 수 있는 빈집의 구간에 첫 발을 내디진 것이 아니냐. 그동안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속셀은 일단 29.9 라인 일목균형표의 하단선 저항 라인까지는 도의적으로 올라줘야 되지 않겠느냐. 올라준다고 하면 21선을 약간 위로 방향을 틀게 만드는 것이고 약간의 횡보를 하다가 다시 전부 다 올라주는 게 정의 실현이 아니냐. 테슬라 어제 상당히 장초의 분위기가 좋았는데 제가 그어드린 보라색 채널 상단을 맞고 정확히 조금 내려주는 모습. 그래도 종가는 그래도 약간의 약보합권으로 잘 마무리를 해줬어요. 테슬라의 작전은 동일합니다. 멤버십 여러분들. 현재 적절한 수익권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서 더 내리면 추가 매수를 할 겁니다. 그런데 더 내리지 않고 약간의 횡보를 하게 되면 욕심을 버리고 추가 매수를 하지 않고요. 내려오고 있는 이평선의 캔들이 터치할 시 상황을 보고 이평선을 돌파하지 못하면 일단 이 급락의 구간에서 매수했던 단기 물량을 수익 실현할 겁니다. 쇼세 보조지표. 분명히 스토캐스틱 K값이 D값을 위에서 아래로 터치하고 내려오는 모습. 그런데 아쉽게도 이거 정말 아쉬운 건데 SQQQ가 벌써 스토캐스틱 우물 과매도의 우물을 형성하였다. 상당히 아직 배가 고픈데 조금 아쉬운 모습. 우물이 형성되면은 이거는 좀 더 가야 되는데 나스닥이 좀 더 가고 COC 좀 더 나락을 가야 되겠는데 이게 조금 벌써 이러면 안 된다. 그래도 조금 더 나락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COC 기름전에 순매수 TSLL 1위, 코닐 2위.
그래도 SQQ가 3위에 위치해주면서 나스닥은 조금 상승해주는 모습. 코인의 공포지수 50. 싸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은 가격이라는 거죠. 내가 봤을 때는 좀 싼 가격이었으면 좋겠는데 코인의 공포지수는 50입니다. 코인베이스가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이런 거지 같은 코인베이스는 가지를 못하네요. 소송 이슈가 좀 있다고 하고요. 소송 이슈로 인해서 크게 내려주는 모습. 그래도 지지선인 검정색 라인은 정확하게 좀 주차를 하면서 마무리를 해줬다는 것은 코인베이스가 이제 완벽하게 끝난 주식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일단은 다음 주에 이 소송 이슈가 적절하게 해결되기를 조금 바라고는 있습니다. 조금만 올라주면 일목균형표를 돌파하는 자리인데 현실적으로 너무 희망회로를 돌리지 말고 코인베이스는 현재까지는 어쨌든 횡보 상승 추세다. 좀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올라줘서 추세 상단선을 좀 맞으면 매도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상황이 오면은 당연히 뭐 좋은 거고 현재는 추가적으로 좀 이탈만 하지 않으면은 일단은 좀 지지를 받고 다음 주에 그래도 조금 도의적인 반등은 오지 않겠느냐. 일말에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MSTR은 금요일 밤에 비트코인의 약반등으로 21선을 터치하고 약간의 윗꼬리를 달면서 하락 마감을 했죠. 그래도 종가는 플러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MSTR 2배 MSTX 레버리지를 그래도 고점 당일 고점에서 일단 좀 매도를 했어요. 어차피 MSTR을 지금 너무 긍정적으로 홀딩을 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했고요. 그냥 일일 변동폭이 큰 MSTR 본주도 괜찮고요. 또는 MSTX, MSTU 2배 레버리지로 그냥 일일 변동폭만 먹는 그런 단기 단타 매매만 유효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인의 화폐 단위 테더가 지금 단기적으로 아주 초단기적으로 저항을 맞고 파란색 중기 저항선의 저항을 맞고 약간 좀 내려오고 있어요. 파란색 저항선은 한번 크게 이탈을 한 후 맞고 떨어지고 크게 올랐지만 윗꼬리 달고 맞고 떨어지고 최근에도 맞고 떨어지고 USDT 테더가 파란색 선을 넘어간 후에 지지받고 이렇게 막 오르면은 그러면 코인 시즌 끝난 거예요. 그때는 고집을 부릴 때가 아니죠. 그러나 계속적으로 중기 저항선인 파란색 선을 명확하게 돌파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것은 아직은 코인 시즌이 끝났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내려줘서 중앙 이평선 21선을 이렇게 살짝 하방으로 틀고 이렇게 내려오면은 트는 순간부터 코인의 불장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 상황이 오기를 일단은 좀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아직은 명확하게 컨펌이 된 상황은 아니다. 비트코인의 일봉. 비트코인 어제 조금 좋았다가 여전히 좀 같은 가격. 도대체 며칠간 이렇게 횡보하는지 모르겠는데 이평선이 좀 내려오고 있다는 게 조금 현재 약간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평선을 이렇게 좀 돌려주는 흐름, 돌려주는 흐름이 좀 나와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도 비트코인 현재 나름대로 안정적입니다. 별로 많이 내리지도 않았고요. 비트코인을 추매한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작년에 비트코인을 샀었고 최근에는 추매한 적이 없었다. 그냥 현재 제가 보는 비트코인은 일단은 당연히 홀딩인데 추매를 하거나 그럴 때는 아니고요. 단타는 괜찮죠. 비트코인의 시즌 종료가 컨펌이 되면은 당연히 다 던져야 되고 현재는 그냥 홀딩만 해야 된다. 저도 비트코인을 추매 안 한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냥 홀딩만 하고 있다. 게더리움 보라색 선을 윗꼬리로만 넘겨주고 보라색 선에 계속 저항을 받고 있다. 그래도 이더리움이 그래도 상승을 하려면은 이 보라색 선 저항을 넘겨줘야 된다. 그래야 단기적인 저항인 하락 채널의 상승 상단선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갈 수 있으려면은 보라색 선을 일단은 넘겨줘야 된다. 많이 힘드네요. 게더리움. 일단은 중요한 것은 월요일에 미장이 휴장이잖아요. 코인은 실적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장의 상황을 그대로 반영해서 유동성으로 활용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왠지 다음 주 월요일까지 좀 지지부진한 횡보의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단은 미장이 열리기 전까지는 뚜렷한 방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쉴 때는 쉬어야죠, 여러분. 더시더스 멤버십에 노아님, 김 과장님 새롭게 멤버십을 가입해 주신 모습이고요. 자신이 스윙 또는 장투 스타일이다. 그럼 장교 멤버십 그리고 단타도 하고 싶다 그러면은 UDT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최선 한번 다해보겠습니다. 소소하게 단타는 합니다. 어제도 그냥 장전에 소소하게 단타 한번 성공했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전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시고요. 151년간 S&P 리턴 25년은 쉽지 않은 스윙의 장이다. 기대 수익률이 10%에서 20%의 구간. 굉장히 좀 25년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장투 물량을 가져가실 분들은 가져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다만 계좌를 2개로 나눠서 스윙 또는 단기 매매를 해야 그래도 이 지루한 25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매매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24년 말에 계좌를 2개로 나눴다. 그냥 무작정 홀딩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전체적인 시장 상황도 보면서 차트도 보고 매매를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그 매매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죽을 때까지 일을 하지 않으려고 저는 주식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그럼 전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